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11번째 의사소통에 대해서 하임즈와 카넬과 수야인의 의사소통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하면은 다양한 학자가 많은데요. 그 중에 카넬과 수야인은 꼭꼭 나오는 것 같고요. 하임즈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한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하임즈가 되겠습니다. 하임즈는요. 이 의사소통 행위를 갖다가 의사소통을 쭉 보면 이러이러한 행위가 있어 라고 이것을 목록화를 했어요. 근데 그 목록한 것을 이니셜만 이렇게 따면은 스피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킹 해놓고 S가 뭐지? P가 뭐지? E가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개념이 딱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세팅이에요. 세팅한다라는 것은 세팅, 우리가 장면이죠.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팅은 대화를 나눌 때 그 배경은 뭐지? 시간은 뭐지? 시간이 뭐 오전이야? 오후야? 장소는 어떤 장소야? 우리가 뭐 공개적인 장소도 있을 것 같고 뭐 레스토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장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면이 내가 의사소통의 장면이 무엇인가? 부탁을 위한 장면인가? 아니면 무엇을 교육하기 위한 장면인가? 뭐 문화적인 이런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세팅, 스피킹의 의사소통의 세팅, 배경이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P예요. 참여자예요. 그래서 파티시판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여자예요. 우리가 대화, 의사소통할 때 누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자, 의사소통의 스피킹의 P는 참여자, 뭐 수신자, 송신자, 말이 좀 어렵네요. 일단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들은 것을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또 전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참여자 P, 파티시판트가 되겠다. 세 번째, 스피 해가지고요. E가 되겠습니다. E 하니까 뭐예요? 목적이에요. NG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 대화를 하는데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라고 의도하는 의사소통의 개인의 어떤 전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의도와 산출을 위한 것. 내가 이것을 뭐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목적을 가졌으면은 내가 이것을 꼭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 내가 할 것이지? 이거 내가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지? 예서 행위 순서가 되겠습니다. act sequenc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갖다가 전원으로 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지? 내가 말에 표현되는 방식을 뭘로 쓸 것인가? 말의 내용은 뭘로 할 것인가? 라고 행위 순서를 정하는 것. 이것이 act sequence가 되겠습니다. A, 스피킹의 A는 뭐다? 행위 순서가 되겠다. 행위라는 것은 내가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걸까? 말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이 키예요. 스피킹의 키. 그래서 이 키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제 목적도 가졌죠. 내가 어떤 형식으로 말을 표현을 해볼 거야. 어떤 내용으로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 내가 말투는 어떻게 할 것이지.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이지. 나의 예의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표현적인 요소 즉 이 행위의 순서를 좀 더 아름답게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색을 입히는 것 이것이 화조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조 말의 투라든가 나의 태도라든가 이런 표현적인 요소들 꾸밈 요소들이 화조가 되겠습니다. 키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꾸미게 됐어요. 그러면은 직접 내가 사용하는 방법 도구는 뭘까? 인스트루먼트. 도구는 뭘까가 되겠습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할 것인가? 글로 할 것인가? 즉 언어 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무엇일까를 쓰는 거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내가 말로 할 건가? 글로 할 것인가? 뭐 이모티콘 같은 신호를 보낼 것인가? 이런 말하기 형식이라든가 말하기 경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빌려서 할 것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규범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빌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해석 규범이 있잖아요. 상호 작용되는 규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관련되는 어떤 특정 행위라든가 어떤 자질, 요소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쓰는 게 뭐 찐찐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가 서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찐은 네가 최고야. 이거 제일 좋은데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 우리가 이모티콘, 핸드폰을 사용할 때 뭐 이모티콘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건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알고 있는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규범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르가 되겠어요. 전스 해가지고 이제 장르인데요. 이 장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요소들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하임지가 의사소통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더라 라고 이제 목록화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임지의 이 스피킹 모형은 발화 상태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 어떤 거지?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그 도구로 제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목록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예요. 그래서 이 장르는 개별 발화, 그러니까 개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서 뭐 시를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속담을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대화할 때 정말 사실 여기 유혹도 있는데 유혹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르, 어떤 형식을 빌었지 이것 우리가 의사소통을 갖다가 분류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임지에 스피킹 하면은 이 S 세팅 해가지고 그 이니셜을 조합한 것이 의사소통의 목록이고 바로 스피킹. 쉽지요. 그래서 스피킹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거 영어로 setting, act situation, P, participant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하임지 하고요. 언어 능력, 언어 지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임지는 이렇게 의사소통 목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임지는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언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 지식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언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언어 사용도 되겠고요. 여기에 언어 지식. 그러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또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임지 하면 언어 능력, 언어 사용, 언어 지식, 지식 사용 능력인데요. 이 외에 이제 카멜과 스웨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카멜과 스웨인을 어떻게 외웠느냐? 문담사전, 문담사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문담사전 하면은 말 그대로 문법 이게 되겠죠. 담화적 능력이 되겠고요. 사회학적,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 되겠고요. 전략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법이에요. 자,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규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문법의 형태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문법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형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일정한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법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 이제 문담사전, 담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담화적 능력은 대화 순서를 적절하게 교대해가면서 이렇게 알차게 응집성 있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화적 능력 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응집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더라고요. 응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 대화 이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응집과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 하면은 담화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말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렇죠. 말을 갖다 재미있게 이끌어가는 능력이 담화적 능력이거든요. 근데 단어가 뭐가 많이 나온다? 응집성이라는 내용, 응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담, 이제 사회학적 능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문담사전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외워가지고요. 문담사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언어학적 능력이에요. 자, 이거는
언어 사용의 상황에 맞는 그렇죠. 표현 방식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회 언어이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겠죠. 내가 지금 이것이 어떤 뭐 강의를 하는 것인가? 아까 하임지가 있었잖아요. 하임지 거기 보면은 내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지 뭐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언어 전달 방식. 여기서는요. 사회 언어학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어른한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존댓말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레스토랑 상황이라면은 그 레스토랑 상황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되겠죠.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한다면 강의에 맞는 내용을 써야 되겠죠. 언어를 써야 되겠죠. 이것이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다시 이야기하면 상황에 맞는 사용 언어를 써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문담사전, 이제 전략적 능력이에요. 이제 전략적 능력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이제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확 바꿔가지고요. 효율성 있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언어가 있고 비언어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보통 30이고 70이 비언어적인 것이잖아요. 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효율성 있게 얘기를 잘 이끌어가도록 사용하는 능력,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전략적 능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언어와 비언어적인 것을 갖다가 바꿔가면서 잘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다? 전략적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과 담화적 능력이 저는 많이 혼동이 됐는데요. 담화 능력하면은 응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의 능력이에요. 전략은 말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비언어적이라는 것을 전략에 넣어두시고 담화에는 뭐를 넣어두자? 응집이라는 걸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의사소통의 하임즈와 카넬과 스와인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임즈는 스피킹 해가지고 S가 세팅, P가 파티시펀트 해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스피킹 하면서 단어를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세요. 단어를 연결하시면 바로바로 이 스피킹이 하임즈가 이야기한 언어 목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넬과 스웨인 하면은 문담사전 해가지고 항상 공부는 그 단어에서 제가 유출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겠고 담화 능력이겠고 담화 능력이 꼭 머릿속에 넣자 뭐예요? 응집성이라는 단어를 넣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회 이 단어를 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전략, 언어와 비언어적 단어를 갖다가 효율성 있게 쓰는 것. 이것이 전략이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문제예요. 다음에서 린다에게 부족한 말하기 능력은 린다는 또래 친구인 수진이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린다는 할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는 이민수일세. 자네 이름은 뭔가? 라고 하셨다. 린다는 반가워요. 나는 린다예요. 라고 답했다. 이거 뭐예요? 상황에 맞는 언어를 써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 푼 걸 사진으로 올려서 조금 학습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여튼 오늘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졌고요. 제가 공부한 방법을 공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한국어 교사 되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졌고요. 늘 함께해서 행복하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라고 말 전하고 싶어요. 빠이.